오늘 당신은 누구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생각에 아련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시간, K-팝 오타쿠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듣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팝 너무 좋아하는 사람 담당, 제 이름은 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는 여자 아이돌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그리고 숨 참고 럽다. 이렇게 노래 내기만 하면 유행이 되는 아이브부터 2022년 SNS 챌린지에 요 가수곡이 없으면 서운하다. Cause I Chemical Highboy의 주인공 뉴진스, 그리고 도끼 가득한 5명의 여자 아이들 르세라핌, 스마일리, 예나, 케플러, 엠믹스 등이 정말 다양하게 있죠. 다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요? 바로 2022년 올해 데뷔한 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뷰디가 선정한 2022년 여자 신인상. 네, 쟁쟁한 후보 속 어떤 그룹이 뷰디 선정 여자 신인상을 받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방송 집중해주세요. 여기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K-팝 오타쿠 학과고요.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조금씩 위로 조금 더 꿈에 닿도록 누가 뭐라도 이렇게 말했어 뭐해.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K-팝 오타쿠 학과 열어준 첫 곡은요, 류수정의 핑크문, 첫사랑의 러브티콘이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동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우선 제 이야기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저번 주 수요일에 대구 성서에 있는 성서 FM 공동체 라디오에 다녀왔습니다. 성서 FM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우선 하나하나 차분히 얘기해 드릴게요. 성서 FM을 처음 들어가면요, 그 문 옆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애써 말해야 하는 삶들이 있다. 말해질 필요를 판단하는 것이 권력이고 말해질 기회를 차지하는 것이 권력이다.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말해지도록 길을 내는 언어가 절박하다. 이문영 작가의 웅크린 말들 478페이지에 나온 문구였어요. 이 말이 성서 FM의 뭔가 정체성과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체성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제가 사진과 글로 남겨서 이 옥천까지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실 공동체 라디오 견학을 간 거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광주 FM을 견학 갔고, 두 번째는 이 성서 FM인데요. 처음에 광주 FM을 갔을 때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뭔가 이 자세한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가 뭐지?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에 가서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광주 FM은 갔던 것 같은데, 이 성서 FM은 제가 공동체 라디오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가기 전부터 약간 이곳은 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무슨 프로그램을 중심적으로 다룰까? 막 이런 궁금한 것들도 많았고, 뭔가 얻고 오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더 볼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성서 FM 견학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서 FM에서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다.
미디어 제작에 있어서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제작도 해보고 활용해보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 라디오를 하기 전에는 뭐 너튜브나 이 TV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약간 밥 먹을 때 시간 때우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고 만들어진 방송들을 보고 이런 항상 재미있는 영상만 보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수동적이고 얼마나 내 시간들에 있어서 이렇게 어 의미 없이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생산해보고 제작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옥천 FM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정말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미디어를 한번 생산해 보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배우는 것들과 그리고 다른 공동체 라디오에 가서 배우는 것들을 보면서 미디어를 본인이 정말 얼마나 능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한지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디어 한번 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면은 진짜 이 라디오 추천드려요. 라디오는 너무 쉽거든요. 라디오는 오셔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그 주제만 정하시면은 아무 얘기 하셔도 돼요. 그냥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나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겠는데 일단 라디오 나와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미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는 정말 여러 개의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셔서 많이 방송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꼭 K-팝 오타쿠 학과가 아니더라도요. 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저는 성서 FM 견학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 라디오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면서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왔어요. 한파주의보 슬슬 날씨가 추워지나요? 기후온난화, 기후이기 때문에 안 추워질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영하로 한번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옷 단단히 껴입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코너 1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저희 코너 2는 이번 주도 2주의 신곡 주제로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엑소의 런, 트리플 S의 찰나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엑소의 런, 트리플 S의 찰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요일 3시에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K-팝 오타쿠학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네, K-팝 오타쿠학과 47회차 두 번째 코너는요. 바로 2주의 신곡입니다. 후! 네, 11월 다섯째 주 뷰디가 주목한 신곡은요. 바로 이거는 아까 들었던 곡이랑 똑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의 찰나입니다. 아이돌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뷰디가 무슨 일로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가져왔을까요? 참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얘 아이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조용필 선생님 노래도 듣네? 참 의아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조용필 선생님의 신곡 들어보셨나요? 제가 진짜 감히 장담하건데, 이 노래는
어느 아이돌 노래보다 청량합니다. 청량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세련됐어요. 정말 노래가 세련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신곡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노래가 너무 좋은데? 진짜 노래가 너무 좋은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약간 편견이 있거든요. 그 약간 아이돌 노래가 아니면은 뭔가 재미가 없고 제 취향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좀 느릴 것 같고 노래가 그냥 내 취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요, 제가 그 편견을 깼습니다. 아이돌이 아니어도 충분히 신날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고 매력적일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말 이 노래 듣고 얻었던 충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래가 이렇게 세련됐을까요? 네네. 좀 진정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 먼저 할게요. 조용필 선생님은 11월 18일에 신곡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두 곡을 발매했습니다. 이게 9년 만이라고 해요. 옛날에 바운스 냈던 헬로 앨범 다음으로 9년 만에 신곡을 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바운스를 처음 들었을 때가 학생이었어요. 이때 엑소를 좋아하고 있었을 때 바운스 이 노래 듣고 노래 재밌다. 그치만 난 엑소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좀 말하니까 다들 궁금하시죠? 왜 이렇게 뷰디가 극찬을 하는지, 도대체 이 노래가 뭐길래?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찰나라는 노래는요, 모든 것이 바뀌는 운명적인 그 순간, 그리고 그 찰나를 포착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에요. 스타일리시한 사운드 디자인과 조용필의 감각적인 코러스가 어우러진 팝록 장르곡이라고 합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현 기자에 따르면요, 이 곡은 제목 그대로 찰나의 순간 청자의 귀를 사로잡는다. 그룹 사운드를 연상하게 하는 드럼 반주 위에 얹어진 팝 사운드는 올해로 데뷔 55주년을 맞은 조용필의 연차를 잊게 만드는 트렌디함 그 자체다. 오롯이 조용필의 목소리로 채워진 코러스 역시 곡을 스타일리시하게 감싼다.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가왕의 목소리는 단연 인상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사도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 마주치던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기억해. 결정적인 찰나, 반짝이던 찰나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사 어땠나요? 그리고 이 설명들은 어땠나요? 이 스타투데이 박세훈 기자에 따르면요, 정말 제목 그대로 듣는 그 순간, 이 찰나의 순간 청자의 귀를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쯤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찰나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말이지? 정확한 뜻은 뭐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찰나라는 단어를요, 아이돌 좋아하면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엑소의 썬더인가? 아니면은 그 이너의 눈물 베이비 돈 크라이에서 찰나라는 그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찰나는요, 불교에서 시간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말이에요. 두산백과에 따르면 1찰나는 75분의 1초, 약 0.013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약 0.013. 진짜 짧은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정말 짧고 순식간인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의 찰나라는 곡은요, 우리가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 정말 순간이었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게 내 뭔가
계속해서 너를 정말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난 계속 기억한다라는 이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인 세렝게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세렝게티도 이야기 듣다 보면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네, 두 번째 트랙인 세렝게티처럼이라는 곡은요. 세렝게티처럼은 좁아진 시야를 다시 넓혀 무한의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요. 좁아진 시야를 다시 넓혀 무한의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렝게티처럼은요, 조용필 선생님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후속곡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곤 한데요. 헤럴드 경제 고승희 기자의 돌아온 가왕 조용필, 현재 활동하는 고령 아티스트의 가장 젊은 음악 기사에 따르면요, 소속사 YPC는 조용필은 이 곡의 데모를 듣고 20년 전 방문한 세렝게티의 광활한 대지와 하늘이 연상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기띔했습니다. 오, 실제로 조용필은 탄자니아 방문 이후 여행에서 감동받은 세렝게티 평원을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탄자니아 시리즈가 된 세렝게티처럼은 무한한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임진모 평론가는요, 이번 신곡은 청년 로커와 같은 면모를 보여준다며 무수한 단련의 결과로 보이는 젊고 단단한 목소리와 젊은 사운드가 담겨 요즘 세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음악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석 대중음악 평론가는요, 70대의 나이를 느낄 수 없는 경이로운 보컬이라고 이 곡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조용필 선생님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와, 이게 그러면은 소속사에 따르면 킬리만자로의 표범 후속곡이 맞네요.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용필 선생님의 이번 신곡에는요,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이 작곡가들을 제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기사로 봤을 때는 되게 젊은 분들, 그러니까 좀 신세대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뉴스를 통해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곡에는 김이나 작사가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김이나 작사가 아이돌 파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한 3명의 작사가가 있습니다. 김이나 씨, 그리고 어떤 여자분 한 분 더 있는데 그리고 황현, 짝사랑하는 그분 있는데 여자분 한 분 기억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이나 작사가는 정말 아이돌 파면은 꼭 알아야 되는 분들 중에 하나죠. 이분이 이 조용필 선생님의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작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께서 SNS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실제 모습을 토대로 나와 내심 조마조마하며 썼던 마음에 드는 파트라며 너무나 신사 있고 카리스마 있고 농담도 잘 안 하고 쉽게 웃지 않는 분에게 큰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으로 써봤다고 했습니다. 그 가사는 바로 재미없기로 소문났던 내가 썰렁한 말에 실없이 웃고 많이 들뜨네 라는 가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가사 김이나 작사가가 썼군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와, 아이돌 오타쿠인 저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니 정말 조용필 선생님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 사실 계속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반복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참 알려드리고 싶은 점인데, 조용필 선생님은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를 했대요. 그럼 데뷔한 지 54년, 55년이 된 건데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음악이랑 함께 한 거예요. 뭔가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55년. 지금 아마 조용필 선생님이 70대이실 건데, 그럼 거의 20대에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와, 청취자분들은 이제 본인의 일? 아니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5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케이팝 오타쿠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50년 동안 아이돌 못 좋아할 것 같거든요. 이래놓고 진짜 50년 동안 좋아할 수도 있어. 이제 막 손녀들이 왔는데, 할머니 지금 아이돌 보는 중이야. 이러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아이돌을 50년 동안 못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용필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제가 너무 이 노래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이 주저리 길어진 것 같습니다. 슬슬 2주의 신곡 코너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따끈따끈한 신곡 소개 어땠나요? 혹시 뭐 본인들이 소개해주고 싶은 가수가 있다.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컴백을 한다. 또는 컴백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빠르게 아이돌 찾아봐가지고 뮤직비디오 그 리액션도 해보고 이번 컨셉 너무 어떻다. 오타쿠의 마음을 이런 부분에서 흔들 수 있나 보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연락은요, OBN 공식 카톡방, 인별그램,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저희 코너 마무리하면서 2주의 신곡인 조용필 선생님의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노래 듣고 세 번째 코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조용필 선생님의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화요일 3시에 방송되는 K-팝 오타쿠학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DJ 표입니다. K-팝 오타쿠학과 47회차 주제는요. 바로 뷰디가 선정한 2022년 K-팝 여자 아이돌 신인상입니다. 오, 참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K-팝 시장을 뜨겁게 달군 노래들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많은데요. 숨참, 꿀럽, 다이브, 그리고 케미컬 하이보이 맞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말해봐 얘 느껴봐 우우 이 노래인 하이보이 그리고 안티티티티 프레즐 이 노래 진짜 이 세 곡은 안 들어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진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솔직히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 이런 중독성 강한 곡들인데 이 노래들의 공통점 다들 아시나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올해 데뷔한 신인 여자 아이돌이 부르는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정말 2020년에 뜨겁게 강타한 곡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해 여자 아이돌 신인상을 누가 받을지가 정말 뭔가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 개의 시상식이 진행이 됐거든요. 뭐 지땡 뮤직 어워드, 멜땡 뮤직 어워드, 뭐 소리땡다 아직 안 했나? 어쨌든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시상식을 이미 진행한 것들이 많지만 12월 이후에도 진행되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 방송이 나가는 이 화요일 오후 한 8시인가 6시부터 29일 화요일 6시, 8시, 7시? 막 그쯤에서부터 마두글자 어워드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마두글자 어워드, 마두글자라고 할게요. 그 시상식은 제가 좀 잘 챙겨보는 시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NCT 드림 나와서 이번엔 안 볼 것 같은데 시상식이 어쨌든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누가 여자 신인상은 누가 받을까? 여자 아이돌 신인상은 누가 받을까가 좀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포브스 선정 아니고요. 포브스 선정이 딸 아니고요. 뷰티 선정 2020년 여자 아이돌 신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브스 선정이 딸이에요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이거 밈이거든요. 선정이 얘나 딸이에요.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건가? 여튼 이거 밈 사용한 건데 여러분들이 살짝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요. 2020년 여자 아이돌 신인상 후보에는요. 아이브, 케플러, 르세라핌, 뉴진스, 엠믹스, 예나 이렇게 있습니다. 데뷔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이브는 2021년 12월 1일에 데뷔했고요. 케플러는 2022년 1월 3일, 최애나는 1월 17일, 엠믹스 2월 22일, 르세라핌 5월 2일, 뉴진스 7월 22일입니다. 어쨌든 올해 시상식 들어갈 그 후보에 다 올해 데뷔했던 거고요. 우선 저의 신인상 선정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K-팝 시상식 기준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 두 글자 어워드 심상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은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발매된 음반 및 음원 음반 및 음원을 낸 가수라고 하면 됩니다. 주요 가수별 시상 부문 심사 기준은요. 심사평가 40%, 음원 30%, 음반 30%라고 합니다. 우선 마두글자 어워드는 심사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린 마두글자보다 뷰티가 더 중요하죠. 뷰티가 생각하는 이 신인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른 건 다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뷰티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얼마나 뷰티의 마음에 가장 잘 남아있는지, 그리고 뷰티가 인정하는지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걸 사실 수치화해서 해주고 싶었는데요. 사실 제가, 수치보다는 이 촉, 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치화할 수 없는 감정들로 선정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그냥 그 순간에 흔든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수치보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어요. 저는 제 기준에만 마음에 들면 됩니다.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올해 진짜 좋은 곡들이 많았어요. 사실 되게 한 6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어쨌든 제 마음을 흔들었던 여자 아이돌은요. 아이브, 르세라핌, 그리고 뉴진스, 엠믹스 이렇게 네 팀이 있습니다.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엠믹스 이렇게 네 팀이 있는데 어쨌든 신인상을 받기에는 누가 가장 적합한가, 뷰티의 상을 받기에 적합한가를 뽑았을 때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중에 한 그룹이거든요. 어쨌든 한 그룹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세 그룹이 다 받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단 아이브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이브는 무조건. 왜냐면은 신인인데 이번에 히트곡도 너무 많았고요. 방송 활동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11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인데 러브다이브 노래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그 뮤비도 계속 돌려봤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세련된 곡을 어떻게 뽑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이브는 꼭 받아야 되고요. 뉴진스는 우선 데뷔 전부터 핫해가지고 눈길을 끈 것도 맞긴 합니다. 뉴진스 노래 그리고 새 타이틀곡 했었잖아요. 근데 세 개 다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 저는 하이보이가 제일 좋았거든요. 이게 어텐션이랑 하이보이랑 나뉜대요. 뭐가 더 좋은지. 근데 저는 하이보이.
계속 부르게 되네. 여튼 그리고 르세라핌은 데뷔 피어리스는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피어리스 맞겠지? 근데 안티프레질이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저 아직도 플레이리스트에 있거든요. 신인상 진짜 어떻게 꼽아야 되지? 셋 다 줄 순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래요.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부동의 1위인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뷰디 선정 2022년 여자 아이돌 신인상 대상은요, 아이브입니다. 아이브예요. 와, 이거 아이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이브가 올해 신인상입니다. 저한테는요. 뭔가 아이브는 사실 안유진과 장원영의 그 임팩트가 커서 신인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지만 레이, 가을, 그리고 그 가을 선배, 레이, 가을 선배, 또 누구지? 두 명 있는데 이서, 그리고 리즈, 이렇게 네 명은 진짜 신인이었거든요. 이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아이브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뷰디가 꼽은 신인 여자 아이돌 아이브 어떤 활약을 낼지 기대하면서 저희 시간이 진짜 많이 없네요. 빨리 후딱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클로징 멘트 가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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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2022년 한 해를 즐길 수 있게 노력해준 여자 아이돌들과 그리고 여자 아이돌 노래로 열심히 즐겨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 드릴게요. 항상 말했듯이 저는 가수와 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자 아이돌 붐이 일어나길 바라는 팬의 입장으로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클로징 꼭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래처럼요. 다음 주 화요일 3시에도 104.9MHz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예쁜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돌아서는 그 순간 벌써 네가 그리워.